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6년 차라고 말하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 하나를 말 한마디로 조져버린 저희 악마 같은 시댁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월급은 다들 아시다시피 쥐꼬리만 한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는 공직에서 높은 자리를 꿰차시며 호봉도 높으셨고 두 분 모두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연금을 함께 받는지라 노후 걱정도 없으셨어요. 비교적 사이좋은 부부 사이를 오래도록 유지도 해오셨고 그래서 저는 딱히 문제 있는 가정이란 걸 가까이서 접해보지 못한 채 구김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였죠. 저는 대학 시절 러시아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현지 언어를 살려서 결혼할 적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무역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남편은 결혼할 적만 하더라도 저와 완전히 다르게도 스타트업을 시작한 뒤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집안의 배경도 일도 모든 것이 정말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명문대도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인정받던 남편이 결혼할 즈음에 일을 그만두더니 갑자기 회사 후배들이랑 사업을 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을 차려냈고요. 그로 인해 거의 결혼 초반, 아니 결혼하고 거의 내내 저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의 근원이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금방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을 가진 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할 당시에도 남편이 금전적으로 여기저기 투자 요청하고 다닌다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고 직장에는 거의 몸만 들어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저는 뭔 생각이었는지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또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는 좋아하는 감정만이 앞서서는 그래도 괜찮아 라며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이런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탁지 않아 했어요. 딸내미보다 일이 좋아 죽겠어 보이는 사람을 어느 부모가 감히 사위로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위를 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또 불안불안해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만큼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 라는 말로 몇 번이고 위안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딸내미가 좋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큰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라며 점점 반대하던 마음을 체념하셨고요. 반면 이런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양쪽 다 공무원이란 것에 대해서 공직자의 외동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며 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쓰잘데기 없이 대단하셨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시어머니는 니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정말 업고 다닌 만큼 반기시겠다. 내가 이렇게 널 며느리로 환영하고 있으니 말이다. 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대환영을 하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겠다는 오도방정을 떠셨어요. 돈이 유복한 집도 절대 아니었고 그저 아들내미가 벌어오는 돈에서 용돈을 받아가며 노후 대책 없이 살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집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그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내미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뽀대나긴 하는지 공직자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오버를 하면서 동네방네에 저까지 자랑을 하고 다니시던 바람에 제가 정말 부담스러워했죠.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랐으니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거야. 라고 제 앞에서 재차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말하시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뭔 말인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온전히 시어머니에게 복종을 하는 걸요. 결혼하고서 몇 차례나 결혼하고서 한 6년 동안 내내 시어머니께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말은 바로 가정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였습니다. 퇴근에 야근까지 집에 늦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집 가는 길에 굳이 시댁을 들리라고 해서 어머님, 저 오늘 야근을 해야 해서 집도 10시 되어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야근 없을 때 찾아뵈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시어머니가 오늘 오라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그건 네가 정하면 안 되는 거지.
오라면 그냥 군말 안고 와야지. 라면서 화를 낸 바람에 그날 퇴근하고서 시댁에 갔다가 겨우 미역 한 소끔 얻어서는 집으로 돌아갔었고요. 공휴일에 모처럼 소중한 늦잠을 자다가 꼭두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못 받기라도 하면 몇 통의 욕을 섞은 문자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시모 전화를 감히 안 받냐? 면서 저희 엄마 욕도 써있고 제 욕도 써있고 참 별나고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주말에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집으로 또 오라길래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놈의 가정교육을 또 운운하시면서 벌써 나랑 네 남편 사이를 갈려놓으려 하는 거니?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라면서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보이기까지 하셨죠. 저야말로 며느리를 지 종으로 아는 건지 바빠 죽겠는데도 밤이건 낮이건 수시로 불러대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존칭을 쓰기도 싫지만 최대한 어른을 향한 예의를 갖춰 기분을 맞춰드리고 있는 건데 슬슬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화도 나서 남편이랑도 신혼 초반에 시어머니 문제로 많이 다퉜었고요. 서러웠던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엄마도 젊은 적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서 본 게 그런 것밖에 없어 며느리를 잘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 엄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도 젊은 적에 돈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으니까 무조건 늙은이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로서는 가슴이 사무치게 서럽고 힘들고 누구 하나 마음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참았습니다. 참지 않으면 이혼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그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결국 첫 아이를 낳고서도 아이를 생각하며 참자, 참아야 해 라고 주문을 외우던 것이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는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불만을 가지면 내 마음만 괴롭고 멍이 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별나게 지랄을 떠시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다 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한테 이쁨을 받으면 어떻게든 고부관계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아버지께 잘 보이려는 노력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절대로 집안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뒷짐지는 태도를 아주 젊은 적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인지라 제가 감히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거의 시어머니와의 전쟁 속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갔던 시절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편의 저를 향한 무딤은 익숙해져 갔고, 그럼에도 저는 제 아이들의 아빠란 이유로 저 혼자만의 굳건한 사랑을 지켜가면서 결혼 생활을 버텨가고 있었는데요. 그 결혼 6년차 되던 작년 말에 집안에 웬일로 경사가 다 생겼습니다. 재작년부터 조금씩 입질이 올라오더니 남편이 투자를 제법 여러 곳에서 많이 받게 되며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저야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거의 수십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얻게 되었어요. 땡전 한 푼 없던 그간 내내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오다 재작년에 조금씩 월 100만 원 정도는 보탬이 되더니 급기야 졸지에 수십억의 자산으로 불어난 겁니다. 물론 일부는 회사에 쓸 돈이기도 했지만 개발자인 남편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고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뭔가를 해낸 것 같다면서 기뻐하고 아이들이나 저한테도 전에 없는 미소를 한가득 품은 채 대해주니 마음이 슬슬 놓이기 시작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딱 이럴 때를 두고서 하는 말이란 생각에 앞으로 남편이 더 성장해 나갈 모습이 기대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낙은 개뿔 시어머니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시어머니인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투자일치 성공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는 동네방네 또 자랑질을 하고 다니던 저희 어머님은 유독 전과는 달리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전화를 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 마라 하던 분께서 남편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과 함께 뜬금없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시며 급기야 저를 집안에 좀생하고 있는 도둑년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애 둘을 낳고 살고 있는 와이프이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가장 역할을 자처하며 내 월급 몽땅 쏟아부어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 제가 조그마한 10,000원짜리 귀걸이 하나라도 차고 퇴근을 하면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서는 넌 내 아들 돈이 귀한 줄 모르냐? 어디 할 짓이 없어 귀걸이를 사매고 다녀? 라는 참
얼토당토 없는 말로 시비를 걸며 혼을 내셨고요. 제가 내 남편 돈 좀 쓰겠다는데 남편이 쓰라고 준 생활비를 이제야 좀 속편히 써보겠다는데도 그놈의 내 아들 돈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의심을 했어요. 남편이랑 애들 먹이러 사는 음식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는지 검사해야겠다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와서는 냉장고 확인을 하기도 했고 안방 쳐들어가서 제 옷장 검사를 하는 건 또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때였는데 저는 그 매일을 남편 없는 저녁 내내 시어머니께 시달리면서 아이들 육아에 살림까지 다음날은 또 출근을 해야 하고 몸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귀엽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편과의 사이를 갈라놓자마자 이혼을 시켜버리는 쾌거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콩알만해집니다. 제 인생에 그런 계략을 당하게 될 줄은, 그것도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당할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네요. 제가 글쎄 저보다 2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웬 아저씨랑 바람이 나버린 걸로 남편의 오해를 사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람을 핀다는 증거까지 확보가 된 채로 명확히 말이죠. 저도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절대 아가씨 소리 못 듣습니다.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산지 오래고 얼굴에 주름도 있지만 나도 여자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요. 나도 젊은 내 서방이 더 좋고 잘생긴 내 서방이 더 좋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중년 남성이랑 제가 손을 잡고 있고 같이 장을 보러 가고 모텔 거리로 누비는 사진이 찍혀서는 남편의 회사로 배송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일하다 말고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 집으로 뛰어오게 했고 그 사진을 보고서 전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결백만을 주장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죽일년 당장 내쫓아! 라면서 몇 번이고 고함을 질러대고 심지어 제 뺨까지 여러 차례 치며 정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급기야 화가 난 남편도 애들 봐서라도 그냥 짐 싸서 나가 라면서 저를 쫓아낸 바람에 저 그냥 그러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어요. 애들 생각에서 차마 소송으로 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 와중에도 애들만 생각하면서 애들 양육권과 교섭권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붓던 남편에게 애들 얼굴이라도 가끔씩 보게 해달라는 말을 한 채 조용히 친정으로 왔습니다. 깨끗하게 협의혼을 하고서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살아가기에 여유가 있으셨기에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간 내가 가정에 남편을 대신해 쏟아부었던 돈과 정성 그리고 내 마음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죽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죄스러워하는 저희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과 억울함에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 사진 속 저는 분명 저 혼자 마트를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아주 교묘하게 저의 상간남이라고 주장이 되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 있는 듯 옆에 찍혀 있었고 얼핏 되돌아 기억하기로는 또 다른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제게 짐을 들어달라고 했었어요. 저야 당연히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도움을 청하길래 도와드린 것뿐인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고마운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그 손을 당장 뿌리치려다가 혹여나 이 사람이 내가 손을 잡았다는 걸 불결하게 생각해서 떼버렸다고 오해를 하실까 싶어 예의를 갖춘다고 딴에는 몇 초 정도 그냥 멋쩍어하며 손인사를 같이 하고 곧장 헤어졌습니다. 모텔거리에서 찍힌 사진은 도저히 제가 그런 곳에 간 적도 없고 심지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엉뚱하게 찍혀 있는 건가 싶어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는 그 남자를 보고 활짝 웃고 있고 그 남자는 저를 인자하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분명 어색한 웃음을 띈 것인데 그 사진 속에서는 누가 봐도 둘이서 마트 가고 모텔 가며 사랑을 속삭이는 불륜 커플로밖에 보이질 않았죠. 저도 이렇게 미치겠는데 사진을 본 우리 남편은 제 말이 들어갔겠냐고요. 완전히 속아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가려고만 하니 제가 싹싹 빌어봤자 제 사과가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옥 속에서 이혼을 견디며 억울해하며 그 앞 CCTV를 찾아보고 영상이나 그날의 흔적을 찾겠다고 미친 듯이 혼자 폐인처럼 살며 돈은 벌어야 한다고 영혼 없는 귀신 마냥 출근하던 그 시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 번호도 정확히 짚은 그 사람은 나 그 사진 속의 남자예요. 스카프맨 남자.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스카프. 저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던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스카프를 메고 있었거든요. 단번에 알아채고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조져놓은 거야? 당신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누군지 신분을 밝혀내라고 소리를 질러대자 그 남자는 제 화를 다 이해라도 한다는 듯이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기만 하다가 제가 진정을 하자 겨우 한마디 꺼내더라고요. 당신을 만나야겠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몇 달간 혼자 생고생하며 제 결박을 주장할 증거를 찾아대다가 급기야 사진 속의 그 장본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 사건의 전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의심은 갔으나 이 정도로 쓰레기급에 저급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로는 시어머니는 바로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이 남자랑 시어머니가 꼴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간 남편이 저하고 자식들한테 생활비는 못 주더라도 자기 부모님 계시는 시댁으로는 용돈을 쭉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는 그 돈 가져다가 자기보다 젊은 남자랑 놀아나면서 또 용돈이나 주며 무서운 일탈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남편이 떼돈을 벌게 되면서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건덕지가 더 생기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제 생활비마저도 간섭하고 도둑년 취급을 하다가 급기야 저를 지 아들이랑 이혼을 시켜버린다며 자기 상간남이랑 계획을 세워서는 저를 쫓아내기로 작당을 했더라고요. 저랑 불륜을 저지른 척 같은 공간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계획적으로 촬영했고 급기야 모텔거리는 아예 합성까지 해서 완성시킨 거라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쫓아내고 싶었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면서 저도 모르게 불같이 언성을 높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단 말과 함께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분명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잠수를 타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분명히 용돈도 더 준다고 했고 지 늙은 남편이랑 이혼하고서 나랑 살아준다고도 했었는데 분명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면서 저만큼이나 이 사람도 시어머니한테 자기만의 이유대로 빠기 쳐서는 욕을 하고 있고 둘이서 침 튀겨가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카페 안에서 결국 직원이 조용히 해달란 주의까지 받고서야 겨우 주변 눈치 살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한때는 우리 부모님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던 그 모지지 싸가지 없는 싹수노란 시무의 계략이란 걸 안 이상 이대로 절대 가만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내 새끼들을 더는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할망구는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놔서라도 그 주둥이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저요 사실 이 남자랑 대화하던 것을 다 녹음해놨거든요. 남자도 녹음이라도 하려면서 저한테 녹음을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줬고요. 회사고 뭐고 일단 그 녹음 파일과 함께 사진을 합성해서 허위로 위조한 것 그래서 내가 결국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하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까지도 모두 다 법으로 걸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어머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봐야겠어요. 안 나오면 당신 아들하고 남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 불륜 증거부터 당신이 나한테 한 짓거리를 다 까발릴 거야. 아, 고소는 덤이니까 알아서 선택해. 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정말 불이 나게 급기야 신발까지 짝짝으로 신고서는 저희 친정앞 카페까지 택시를 타고 나오더군요. 제가 들은 변호사의 말을 따라 사기와 무고죄까지 들먹이면서 그리고 이혼의 책임을 묻는 정신적 피해보상 손해까지도 이건 절대로 시어머니 혼자서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상간남이라 자처한 그 남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금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카페 의자에 앉아있다 말고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제게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친년이었어. 내가 남자에 잠깐 홀려가지고 돈 한 푼 더 얹어주겠다고. 내가 미안하다, 진짜로. 내가 다시는 안 이럴게. 내가 다시 네 남편 옆으로 돌아가게 할게. 맹세할게.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채 사람들 시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제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개망신을 주겠다면서 급기야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노인네 머리 정수리 위에다가 주르륵 떨궈버렸습니다. 이 할망구야, 할 짓이 없어서 사진을 조작해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돌아가신 네 부모는 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으로 추잡하게 늙은 거야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애들도 못 본 채 이혼하게 만든 네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정을 얻겠다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끝까지 커피잔을 다 떨궈낸 후에야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주지도 않은 채 저승사자는 이런 할망구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혼자서 그 카페로 나섰습니다. 나오면서 슬쩍 창가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창피한지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숙이고 있었고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어머님을 도와주려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로 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하나와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 걸어낸 고소장 그리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서 이혼을 감행한 채 그간 생활비를 보태줬던 내 노력까지 무시하며 집에서 쫓아난 남편을 향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건 고소장까지 모든 것을 한 봉투에 담아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네 엄마는 이미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사과를 할 거야? 라는 문자도 보냈고요. 고소장부터 녹음기까지 다 확인을 했는지 남편은 전화가 걸려와서 좀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같은 놈 하나 잘 되는 날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군말 없이 자식들 키워내고 생활비 보태냈던 내 과거가 너무 한심해. 너 같은 놈이랑 그래도 이게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던 내 과거가 너무 비참해.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대신 넌 나한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난 그 대가만 받고서 니들 가족들한테서 웬만하면 멀리 도망칠 거야. 니들 가족이라면 이젠 나 정말 지긋지긋해. 라는 말만 쏟아붓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는 애들을 맡겨놓으며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또 지 엄마 편을 들면서 두둔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더 정내미가 떨어져서는 꺼져 새끼야. 주둥이로 할 수 있는 말은 그 와중에도 지 엄마 편드는 말밖에 없는 새끼. 라면 쫓아냈고요. 지금도 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한테 자꾸 용서를 빌며 다시 합치자고 하네요. 이대로 진짜 합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한다며 자식들을 어떻게 보겠냐며 울고 불고 급기야 자기가 번 돈은 다 저한테 맡길 테니 마음껏 쓰고 살라고 시어머니는 절대 보지 말고 살라며 조르는데 제가 절대로 다시 합칠 일은 없다며 몇 번 욕설과 함께 선을 그으니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 고소를 취하해주는 합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돈 20억을 준다네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아빠인 자기가 언제든 지불하겠지만 이 20억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혼자 써도 된다며 그러니 제발 시어머니 고소를 취해달라고 울고 불고 애원을 하는데 그 제안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돈 20억이면 그간 제 월급에서 나간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어마무시하게 남는 금액이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제안이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 이혼하고서 폐인처럼 살았던 저를 생각하면 그래서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며 늙어버린 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또 시모한테 달려가 커피 아니라 구정물이라도 퍼다 흘려주고 싶은데요. 돈 20억에 커버치고서 봐줄까 생각 중인 지금 생각보다 기분이 홀가분하네요. 역시 돈이 최고인가 싶어 제가 속물인 것도 같지만 그보다도 그 시어머니의 상간남이 시어머니한테 홍군형을 내주겠다며 시아버지한테 접근해서 그 모든 사실과 자신의 불륜까지 알린 바람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니 나 없이도 시모는 지금 충분히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싶은 마음에 전 호련히 돈만 받고 떠나려 합니다. 그놈의 집구석 진짜 이젠 안녕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